반갑습니다. 네, 11월 25일 마감 시황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증시 좀 제한적인 움직임 속에 좀 지루했었죠, 여러분들. 저도 좀 지루한 모습이 이어졌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440여 개, 하락 종목 400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560여 개, 하락 종목 860여 개로 형성되었습니다. 자, 금일 수급을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메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와줬고 개인의 매도세가 나와줬다. 코스닥은 반대로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 속에 외인의 매도세가 좀 나와줬고 일단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마이너스 0.14%, 코스닥은 마이너스 0.63% 마감으로 끝난 모습입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좀 약세가 좀 나와줬습니다. 큰 약세는 아니고 한 4원가량 좀 약세가 나와줬고 일단 이렇게 약세가 나와줄 수도 있으나 환율이 쌍바닥을 찍고 대차 반등이 나와줄 수 있거든요. 일단 그 점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현재 약세가 약세 추세로의 전환인지 아니면은 재차 반등세가 나와줄지는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금일 증시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장초반 좀 강세가 나와주나 싶더니 쭉 밀려가지고 그 뒤로 잠잠한 흐름으로 마감하였죠. 이렇게 별다른 이슈 없이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5일평균선 지지를 받아줬으며 코스닥 역시 5일평균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자, 중요할 포인트는 다 지켜줬고 제가 전날 마감 시장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분이 회원님께서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내일 증시도 좋을까요? 내일 증시는 좀 다소 제한적일 거다. 뉴욕 증시가 휴장이다 보니 상승세가 나와도 좀 제한적일 것이고 하락세가 좀 나와도 제한적인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했고 실제로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제한적인 움직임 속에 힌트가 있었어요. 힌트. 금일 국내 증시에서 힌트 찾으신 분 계시나요 혹시? 어떤 힌트가 있었죠? 단순히 그냥 제한적인 움직임 속에 다 보합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힌트가 있었냐? 첫 번째, 전날 강세가 나와준 메타버스, 그쵸? 메타버스 관련주는 약세가 좀 나와줬다. 드래곤 플라이가 좀 밀렸고 MP 이런 종목들은 올랐거든요. 선익 시스템, 맥스트는 좀 떨어졌네요.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밀리는 종목과 안 밀리는 종목이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있었는데 메타버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약간 심사 같은 심사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아무튼 메타버스는 검증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검증대에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주면은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좀 약세가 나와줄 것이고 자, 네옴시티 관련주가 나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금강공업 제가 장중에 말씀드렸죠. 10% 넘게 올라왔는데 좀 밀리긴 했습니다. 밀리긴 했어도 5일평균선 지지를 깨지 않았습니다. 그쵸? 5일평균선 이탈이 없었고 인디에프 마찬가지예요. 약세가 나올 거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상한가 이후에 조정. 자, 이 차트처럼 보이시죠? 강세가 나오고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차트인데 조정을 좀 제한시켜주고 있다. 하락의 폭을 좀 다소 제한시켜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한미글로벌도 같습니다. 제가 한미글로벌 매수 타점이 언제라고 했죠? 주가가 약세가 나온 다음에 긍정적인 수급과 더불어 박스권을 그리면 그때부터는 서서히 저점이 형성돼서 매수 타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미글로벌 최근 수급 괜찮죠? 차트 돌려주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 세아특수강 외인 매수세 나와주고 있죠. 유신 수급 괜찮죠. 전반적으로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수급이 괜찮아요.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차트를 돌려주고 있다.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 빈쌀만 방안이 있었잖아요. 빈쌀만 방안 관련 다음 달이면은 실질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다. 실질적인 수주 내용이 나올 것이다는 예측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재차 상승세가 나와줄 수가 있다. 네옴시티 관련주에 강세가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게 오늘 큰 힌트 중 하나였어요. 그냥 넘기고 갈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 강세 나와준 거는 그냥 네옴시티 관련주 나쁘지 않네 이렇게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 점을 주목해 보신다면은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죠.
원전입니다. 원전. 그쵸? 원전 관련주도 네옴시티와 함께 이 빈셀만 방안과 함께 똑같이 수혜주로 뽑을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네옴시티 말고도 원전 관련주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건 네옴시티다. 네옴시티가 생각보다 수급이 이어지고 있고 증시의 조절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꽤나 좋은 수급이 이어졌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고, 일단 코오롱 글로벌도 그러잖아요. 코오롱 글로벌의 강세, 그뿐만 아니죠. 오늘 장 초반 있었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프레스티 바이오 로지스, 이 두 개의 종목, 이 두 개의 종목이 왜 올랐습니까? 사우디 관련 이슈를 달고 강세가 나와줬다는 거예요. 사우디 이슈면 또 뭐죠? 사우디 이슈하고 네옴시티랑 그 빈셀만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중동자본하고 엮인 종목들이 강세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만 봐도 아직 네옴시티 안 죽었구나, 한 번 더 갈만한 힘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단순히 금일 약세장에서만 별거 없었네 라고 생각하고 넘기시지 마시고, 충분히 네옴시티 관련주의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씩 금일 강세가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금일 좀 지루한 장세가 아무래도 이어지다 보니 그렇게 막 뚜렷할 만한 이슈거리는 없었어요. 뭐 매일 사료를 재워야 되는데 화물연대 파업 속에 축산업계가 비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는데, 자, 그래서 뭐 곡물 관련주나 육계 이런 관련주들이 좀 강세가 나와줄 수는 있으나 다소 좀 제한적인 모습이죠. 아직까지는 비상이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식탁까지 위협을 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조류독감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이 이런 질병이 증시에 영향을 주려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비중으로 걸려가지고 우리 식탁까지 좀 위협이 와야지 그때서야 좀 증시에 좀 와닿는 편이지, 아니면 또 혹은 정말 좀 엄청 막 위험한 발언이 나와줘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과거 우리나라 국산 돼지들이 다 멸종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돼지 뭐죠? 그 탈북, 그 북한 멧돼지였나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산 돼지가 다 이제 막 멸종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하나만 찾아볼게요. 이게 아니, 돼지 멸종 위기가 있었는데 어떤 뉴스인지 잘 찾기가 힘드네요. 좀 됐던 얘기거든요. 몇 달 된 내용이에요. 이게 최근에 있던 건 아니고 몇 달 된 내용인데, 일단 이거 관련 이슈는 제가 찾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찾기가 어렵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정말 좀 직접적인 위협을 계속 가해주는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계속 대두시켜주는 분위기가 나와준다면 강세가 나와줘도 이 정도 이슈 가지고는 좀 강세가 나와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슈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뭐 고려아연, LG화학과 주식 교환, 경영권 분쟁의 백기사,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고려아연의 그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쵸? 금일 좀 상승세가 나와주는 모습이고, 일단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권 분쟁은 되게 주식시장에서 호재거리로 작용합니다. 경영권 분쟁은 호재거리다, 좋은 소식이다. 왜 호재거리라고 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경영권 분쟁이 왜 호재거리인지? 경영권 분쟁이 호재거리로 작용하는 이유는 이게 계속 거슬리네요. 이거 크로마키가. 그래서 자, 경영권 분쟁이
호재거리로 작용되는 이유는 경영권이 분쟁이 커지면 이제 지분 싸움을 합니다. 지분 싸움. 그러한 지분 싸움 가운데 이제는 내 지분하고 얘 지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누가 더 많냐 그런 얘기가 이제는 오고 갈 것이고, 지분이 부족한 쪽은 이제 시장가로 이제는 자기 지분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급해지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이제는 서로 지분을 늘려가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과거 뭐 한진칼이죠. 한진칼도 그랬고 최근 뭐 휴마시스도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분 관련 얘기가 나와준다면은 항상 강세가 좀 나온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호재거리로 작용한다는 거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모건 스탠리 올해 더 이상 아이폰 14 출하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이유가 뭐였죠? 이거죠, 이거. 폭스콘 노동자가 2만 명 이상 공장을 떠났다. 이러한 이슈 때문에 아이폰 14가 더 이상 출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그러면 애플 관련주, 아이폰 관련주를 한번 보셔야겠죠. 과연 근데 여기서 아이폰 14의 생산 차질이 있을 것인가? 저희는 일단 그걸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아이폰 14가 뭐 안 그래도 최근에 출시 때부터 그런 말이 나왔었어요. 어떤 말이 나왔죠? 아이폰 14 별로 안 팔렸다. 뭐 아이폰 14 플러스가 예상보다 안 좋다. 시장 분위기가 좀 싸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런 얘기가 좀 나와줬었는데 애플의 주가는 어땠죠?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나와줬다. 뭐 아이폰 뭐 결론은 일단은 이 공장 관련 리스크는 결론은 지금 중국의 제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잖아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완화된다면 분명히 해소될 리스크입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리스크는 아니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체크는 하고 나가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장 김상엽 풍력 비중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은 태양광 87, 풍력 13이다. 2030년에는 6대4까지 갈 것이고 수소는 아직 비중이 적지만 앞으로도 키워갈 것이다. 자, 이거 제가 자주 강조드렸잖아요. 유튜브에서도 그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수소 에너지는 태양광하고 풍력에 비하면 정말 아직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기대감으로 오는 것이다.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거든요. 수소는 단순히 기대감이다. 물론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매일같이 말했어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와 수소 관련 뭐 기대감이 오르네요. 뭐 수소 트랩 뭐 좋네요. 사우디에서 수소 얘기 많이 하네요. 이런 속에서도 항상 제가 마지막으로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였죠? 수소의 인프라 구축은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세 발의 피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소는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정확히 말해주고 있죠. 수소의 비중이 적다. 아직은 적어요. 아직은 단순 기대감으로만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재 수소 관련주예요. 쉽게 생각하면 메타버스 같은 느낌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미래 에너지로 값어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아직 멀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내용이죠. 이 내용 결론은 12월 중에 수조 원대 구체적인 성과 나올 것이다. 이 내용 때문에 제가 지금 메타버스 아니죠? 네옴시티랑 원자력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애플카 협력일까? 권영수 LG 엔솔 부회장 깜짝 놀랄 걸까? JV 추진 중. 자, 이거는 좀 내용을 체크해 봐야죠. 너무 뭐 애플카와의 협력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고 너무 그쵸 긍정적인 얘기긴 한데 뭐 아직 오피셜로 나온 것도 없고 정말 단순히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 개인 바람이잖아요. 이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몰라가지고 정말 좋은 내용이지만 주의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애플카 관련은 그쵸 보통 인포뱅크가 가장 큰 대장주로서 움직이기 마련이고 뭐 KC랑 인포뱅크 이 두 개의 종목이 좀 가장 좀 잘 움직인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좀 움직이는 편이긴 했죠. 이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금일 증시가 좀 지루했었고 그쵸 좀
재미없는 하루였는데 다음 주 증시도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다음 주에 미국 3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되죠. 10월 이제 PC 개인 소비 지출 발표되죠. ISM 제조업 지수 발표되죠. ADP 취업자 지수 발표되죠. 다양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거든요. 다양한 경제 지표 발표 속에 좀 다소 제한적인 증시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거기 이제 그 결과값에 따라서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의 폭도 결정되겠죠. 그러한 점을 생각하면은 다소 좀 제한적이고 좀 루즈한 장이 좀 이어질 것 같다. 자, 그래도 12월 FOMC에서 금리 속도에 대한 좀 조절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 좀 증시가 좀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이것으로 금일 마감 라이브 방송 모두 마치겠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